안녕하십니까. 센스쟁이 은싸이입니다. 오늘 세계사 오늘도 함께 하게 되었네요. 지금 삼각대가 이상해서 아마 조금 흔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아마 로마까지 아마 배웠을 텐데요. 오늘은 다시 해서 동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중국사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춘추, 전국시대, 이것을 통일한 나라가 무슨 나라였죠? 그렇죠. 진나라였죠. 그리고 진나라를 이어서 한나라가 나타났었죠. 그래서 한나라는 전환시대와 중간에 신나라, 그리고 후한시대를 맞이했었습니다. 후한시대에 이제 황건적이라고 하는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요. 후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서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되냐면 바로 위촉오.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삼국지. 삼국지의 배경이 된 조조의 위나라, 유비의 총나라, 송건의 오나라가 이렇게 삼국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맞이를 하게 됩니다. 후한의 호족이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이제 세력을 규합해서 삼국시대를 열게 되죠. 이 중에서 이제 조조, 유비, 송건 모두 통일하지 못하고 이제 위나라에 있었던 사마의의 이제 자식 후손이었던 사마염에 의해서 결국엔 서진이라고 하는 나라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진 시대도 오래 가지 못하게 되죠. 바로 위쪽 지역에 이제 이 삼국시대가 되면서 위쪽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인구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 지역에 이제 유목민족들이 밑에 지역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저, 갈, 강, 선비족 이러한 오랑캐로 여겨졌던 5개의 오랑캐가 바로 16개의 나라를 건립했다, 망했다, 건립했다, 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죠. 그러자 원래 중국인들은 다시 동진 시대라고 해서 남쪽으로, 여러분들 지도 살펴보면 이제 중국 문명이 이제 위쪽에는 황호강이 있었고 밑에 양쯔강이 있었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문명은 그런 나라들은 모두 황호강 일대에서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서진이 이제 동진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이들이 강남 지역이라고 하는 양쯔강 유역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호가 만들었던 16국은 이제 북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하나로 통합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 바로 한나라 이후의 시기를 우리는 위, 그리고 진, 그리고 합쳐서 위쪽을 우리가 북조, 남쪽을 남조라고 해서 한꺼번에 위진 남북조 시대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이 북이 역시 동이랑 서해로 다시 나눠지고 북제랑 북주로 나눠지고요.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 역시 송, 제, 양, 진이라고 하는 시대를 거치게 되죠. 결국에는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누가 통일하냐면 바로 이 수나라, 문제가 통일을 하면서 수나라가 나타나게 되죠. 잘 이해되셨나요? 아마 그림 요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오늘 그냥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큰 스토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 근데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북조는 바로 이 오호에 의해서, 즉 위쪽의 유목민족들이, 중국인들이 오랑캐로 여겼던 사람들이 남하에서 이제 중국의 북쪽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밀린 원래 한족인 중국인들이 남쪽을 장악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 시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선은 북조와 남조의 그런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북조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쪽에 있는 유목민족들이 와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 북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중에 이제 북위에 효문제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효문제는 한화 정책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유목민족들이 농경민을 다스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통치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달랐을 텐데, 이 효문제는 한화 정책을 통해서 중국의 북조 지역을 잘 통치를 하게 되죠. 한화 정책을 살펴보면 어떤 것을 실시하냐면요. 우선 선비족, 이 북위가 선비족이 세운 거거든요. 이 오호 중에서도 선비족에게
한족, 즉 중국인들이 쓰던 성씨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족과 결혼을 하게 하죠. 이게 독특하죠. 본인들이 와서 지배하며 살는데 오히려 중국화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뭐 뒤에도 이제 수나라, 당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이제 토지 제도인데요. 균전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균전제는 뭐냐면 토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영농들, 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몰락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또한 위쪽에 유목민족들이 이제 내려와서 농경민들과 함께 사는데 내려왔으니까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기 위해 있지 않아도 균전제를 실시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만 알아주세요.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준 제도가 이때 처음 실시가 되게 됩니다. 혹시 빠른가요? 네,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어요. 이렇게 북조가 유목민족들이 내려와서 한족들을 다스렸다면 요거 설명 안 했네요. 그죠? 또 이 북조는요, 자신들이 이제 유목민족들이 내려왔잖아. 그래서 내려와서 미처 이 진나라를 따라가지 못했었던 그런 백성들을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스리면서 그러한 것을 다스리는 것에 정통성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이유가 있어. 그것을 어디서 많이 찾았냐면 바로 불교에서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교를 많이 옹호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많이 이용하고요. 그래서 국가 주도의 불교적 성격을 띠게 되죠. 이게 불교가 어디서 처음 나타났었죠? 그렇죠. 바로 인도에서 나타났었죠. 인도에서 이제 받아들인 불교가 국가 중심으로 이제 변화되었던 것이 바로 이 중국의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이었었죠. 그래서 유목민족들이 중국을 지배하면서 그 정통성을 바로 불교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으로는 원강, 룽먼이라고 하는 석굴, 큰 석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국가 불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남조를 살펴보면요, 남조는 원래 위쪽 지역에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위쪽에 내려와서 살게 된 겁니다. 이러한 남조로 내려오게 되자 이제 변홍사라고 하는 것이 보급이 되고요. 변홍사를 보급하고 이쪽 지역이 굉장히 양쯔강 유역이거든요. 양쯔강 유역이 이제 물이 많습니다. 변홍사에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이 이전까지는 강남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양쯔강 유역은. 근데 그쪽 지역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이제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와서 이 강남 지역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 남조 시대는 굉장히 어떤 시대냐면요, 굉장히 귀족 중심의 사회였어요. 이제 문벌 귀족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이 문벌 귀족이 나타나는 근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관리 선발 제도가 바로 이때는 구품 중정제입니다. 그런 걸 시기별로 이제 관리 선발 제도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한나라는 어떤 제도였죠? 호족들을 적용하기 위해 향으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바로 무엇일까요? 향거리선제였죠. 그런데 이 위진 남북조 시대의 남조에서는 구품 중정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을 하게 되죠. 선생님이 구품 중정제의 개념을 조금 읽어주면요, 이렇습니다. 중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지역의 인물을 가문에 상관없이 9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부품이에요. 그래서 중정관이 이 사람을 평가하여 추천하는 겁니다.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이 추천 인물들을 관리로 등용을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국가에서 내려보낸 중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9등급으로 쫙 나누는데, 대체로 이때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유력 호족, 한나라부터 나타났었죠. 그 호족들에게는 상품이라고 하는 걸 줍니다. 높은 등급. 근데 가문이 나쁜 사람들한테는 다 한문 시간에 배웠죠. 하자, 상자, 하자 기억나죠? 그래서 상품은 다 유력 호족들이, 하품은
가문이 낮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유력한 후족들이 다 관리로 진출하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문벌 귀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조는 귀족 문화라고 하는 게 발달하게 되고요. 귀족 중심의 문화가 형성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장 사상. 근데 이제 정치에 굉장히 뜻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유유자적, 자연 가운데서 유유자적하면서 생활하는 노장 사상이 유행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청담 사상이라고 해서요. 세속을 떠나서 여러 가지 인물들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림 7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간단하게 해주면요. 남조는 즉 이게 남조로 내려오면서 이 시대에 강남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중국이 밑에 지역까지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품 중정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하면서 바로 유력한 후족들을 중앙에 관리로 임명하면서 몬골 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호족줄 중에서도 새로운 그런 계층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이들에 의해서 귀족 문화가 발달을 하죠. 이러한 정치 상황에 이렇게 밀려 내려왔잖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치에서 뜻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 노장 사상과 청담 사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고 대표적인 인물로서 중림 7년이 있게 됩니다. 이게 위진 남북조의 이야기였고요. 이러한 시대를 정리해서 통일한 나라가 바로 수나라가 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